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0년 11월 8일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아침 간단하게 최근 미국 대선 후보가 아직 누가 승자인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식시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후보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투표 부정, 특히 개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일단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하는 순간 강력하게 바이든 쪽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하면서는 상황이 많이 역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이하게 향후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될 경우에 바이든의 정책상 그린 에너지라든가 환경 문제를 많이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파리 환경협약에도 즉시 재가입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태양광, 수소차, 또 이런 그린 에너지 문제에 다시 종목들이 많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적으로 특이한 종목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로 많이 분석이 되어 있는 코스닥의 소형주, 중소형주에 속하는 국영 GNM의 주가 변동이 특별히 많이 심했었죠. 어제 무려 10% 상승하다가 종가가 23%로 당일 일교차만으로 무려 33%의 주가 변동 폭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고심 선고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언어에 대해서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어제도 실감한 날이었죠. 판결 중간중간에 무죄다, 대부분이 무죄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일부에서 김경수 지사가 무죄 선고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장중에 무려 12% 4,700원까지 상승했다가 선거법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결국 드루킹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여한 혐의로 인정이 돼가지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것들이 우선 국영 GNM의 향후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긴급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작하기 전에 절대로 이 국영 GNM의 매수를 유도하거나 또는 매도를 부추기거나 하는 그런 치우친 개념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운영자의 그동안의 주식시장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일치하면 매매에 활용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영 GNM은 제가 또 몇 차례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린 바가 있었죠.
우선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종목이 과거에 1959년도에 그 영국 자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립됐던 아주 전통이 있는 그 유리 우리 그 제조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최재원 대표이사라고 하는 분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아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서 그 김경수 지사하고 동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주가하고는 뭐 물론 영향이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맥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 관련주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크게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이 그 특정 대선 후보하고 인맥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도 또 한때는 이해찬 대표하고도 뭐 인맥이 연결되고 여하튼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 대표 이 기업 자체가 현재 그 친여 성향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흐름만 보고 말씀드릴 뿐이지 뭐 대표이사가 전혀 그런 의사표명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정책 관련 그러니까 인맥 관련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고 순수하게 이 기업의 재무적인 리스크라든가 또는 최근에 과거에는 주가가 2,000원 밑에서 정체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들어와서 재무적인 문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2019년도 이후로부터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주가 수익 비율도 꾸준히 2020년부터 그 같은 코스닥 대비해서 주가가 그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재무적인 분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인 분석을 볼 때는 지금 이 빨간 부분이 부채고 이 녹색 부분이 자산 총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산 총계가 꾸준히 증가해서 양호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유보율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80% 정도의 그 자산 총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동자산 증가분이라든가 이 회사의 자산 증가율이 2018년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손익 계산 측면에서도 보면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2019년 이후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이후로 이 순이익 증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이야기는 과거에 단순히 판유리 정도로 유리만 생산해서 나가는 거는 아무리 건설 경기가 좋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획기적인 거는 그 태양광을 추진하면서 그 유리 부분에 그 태양광 집진 시설을 설치하고 이 부분의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가 일반 가정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멀리에서 보면 검은색으로 그 미관을 해친다고 하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그러한 것을 개선해서 겉으로 볼 때 전혀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태양광을 또 싼 값에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기존의 유리를 많이 대체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2018년, 19년 이후로 들어서 매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향후 그 바이든 후보가 그 미국 차기 대선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바이든 후보가 제일 중요한 게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이 환경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태양광 이 부분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큰 외부의 그 새로운 그 환경을 침해해서 그 산림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하지 않고 집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그 하면은 집안의 그 간단한 전기 그도 보충할 수가 있고 또 남는 에너지는 또 환전에다가 또 되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가정용으로 설치 비용도 보면 그 최근에 그 정부의 지원금도 많고 가게도 한 뭐 10만 원 미만에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향후 눈에 띄게 매출이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대선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 부분, 뭐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그 학연으로 연관돼 있다 이런 측면도 너무 단기적인 지가 어제 같은 경우는 무죄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그게 실형으로 선고가 되니까 갑작스런 실명매가 많이 출해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는 오후장 들어서 트럼프가 일부 그 개표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다가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 환경 관련주로 낙폭이 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은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정책의 영향에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제 그 실형을 선고받은 게 최종심이 아니고 항소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대법원까지는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 또 대법원까지 또 설령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여권의 또 강력한 후보는 또 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단순히 어제의 그 실망 매물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물론 내일 이후에 미국의 그 바이든 후보로 분위기가 굳어지는 분위기가 되면 월요일 이후에 다시 그린 에너지 쪽, 태양광 쪽에 매수세들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전체적인 그 주가 흐름이 아직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고 또 최근에 3,700원, 4,000원대 누적돼 있는 그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번은 그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그래서 14% 빠지고 다시 그 전일날 목요일날 반등했다 금요일날 다시 21% 하락을 했는데 점진적인 미국의 그 대선도 그 대통령도 가시화되고 또 태양광이라든가 향후 이런 성장 업종들이 방향을 잡을 경우에 충분히 상승세를 타지 않겠는가 해서 만약에 중기적인 보유 종목으로는 가격이라든가 재무구조적인 측면 또 현재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모로 볼 때 단순히 인맥의 그 형성에 따른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국영 GNM이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SDN이라고 하는 종목도 SDN이라고 하는 종목과 가격 면에서는 SDN도 4,000원대인데요. 어제 이 SDN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은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국영 GNM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SDN은 외부 산림이라든가 이 외부 시설에다가 태양광을 집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 국내보다는 동유럽 쪽, 특히 불가리아 쪽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국영 GNN 같은 경우는 간에 이미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을 개조해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 추가적인 그 인프라가 시설이 필요치가 않은 그런 장점들이 서로 있는 거죠. 그런데 뭐 SDN도 마찬가지로 일부 그 요행이 이런 태양광 쪽이 아무래도 그 현 정부가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여 성향의 기업들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SDN 자체도 뭐 광주 쪽에 이낙연 후보와의 인맥이라든가 뭐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되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향후에 그 태양광 산업이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1차 상승 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 후보가 확정이 될 경우에 이런 산업들은 하루 이틀 올랐다가 꺾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임한 이후 임기 내내 성장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산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말 아침 간략하게 두 종목에 대해서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